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 거리대로 한번 나와봤어요. 이쪽에 좀 재정비를 했거든요. 어저께 바람이 많이 불었고 위에 이제 있는 애들 내려놓고 또 이제 내놓다가 이쪽에다가 이제 합식한 다육이도 나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갖고 키핑을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합식한 다육이 이제 뭐 추워서 위에 신문지를 덮거나 비닐 덮을 일은 없어갖고 그걸 자꾸 덮다 뺐다 하면 애들이 얼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날씨 좀 따뜻할 때 내놔야지 하고 또 이렇게 새들이 오지 않는 시기에 좀 내놓자 해갖고 내놨는데 이렇게 지금 있죠. 색깔이 많이 빠지고 홍옥 같은 애들은 웃자라고 얘는 좀 덜 웃자란 거예요. 얘 보세요. 요렇게 얘는 완전 길쭉하게 이렇게 보면 길쭉하게 웃자랐죠. 이렇게 마디바가 그래도 안에서 약간 좀 핑크한 라인을 그렸어요. 저희가 이게 베란다 거리대가 설치가 돼 있고 저 하우스가 더 햇볕을 맞거든요. 저 이 거리대에 저희가 이제 5단 선반이 있는데 거기에 다육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햇볕이 많이 안 들어와요. 이게 거리대가 없으면 그나마 들어오는데 거리대가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차이가 또 있어요. 거리대를 내놨을 때는 내놓고 키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햇볕을 안에 들어오는 걸 많이 차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그나마 그 햇볕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런 햇볕 들어오는 창가에 키워도 애들이 웬만큼 좀 예뻐져요. 예뻐진답니다. 물도 라인도 그리고 요 마디바 같은 경우에는 올 때도 이렇게 핑크색을 그리지 않았는데 살짝 그렸죠. 많이 이제 그나마 베란다에 있는 애들은 두루 웃자란 거고 부엌 창가에 낮아 있는 애들은 조금 많이 웃자랐어요. 그래갖고 더 있으면 애들이 진짜 못 나지겠다 하고 제가 내놨습니다. 많이 예뻐지고 좀 건강해지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죠. 그나마 요 정도는 들었더란 거예요. 그냥 또 몇 개월 동안 한 3개월 넘게 있었는데 요 정도 그래도 만족하게 그래도 베란다 안에 거리대가 없으면 그래도 키울만 해요. 창가에다가 햇볕 드는 창가에다가 두고 그래서 자기는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두는데 문을 매일 열어놔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문을 매일 열어놓고 살면 힘들어요. 왜 그러냐 미세먼지가 진짜 이렇게 2014년도 전후로 엄청 심해졌거든요. 이게 초미세먼지 우리가 다육이를 예쁘게 힐링하려고 키우다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담배 1급 발암 물질하고 똑같대요. 1급 발암 물질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이제 싹 사라져도 마스크는 쓰고 다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폐가 많이 망가진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 마스크 사다가 마스크 이제 판매하는 업체에서 이제 그 글을 읽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전혀 그 초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담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창문은 저도 초보 때는 창문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두 번만 이렇게 통풍을 시키는 거지 이거를 늘상 열어놓고 살진 않았거든요. 만약에 진짜 미세먼지가 없고 매우 저음이고 날씨가 따뜻하면 열어놓으면 좋겠죠. 근데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요 굳이 열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문을 닫아놓고 살아도 그때는 초보 때 병충해가 생긴 적이 없어서 다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요게 지금 저희가 이쪽에 거리대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얘는 제가 알기로는 80cm 저게 110cm 정도 돼요. 앞에 있는 게 뚜껑 있는 거 있죠. 그게 최고 우리나라에서 큰 거예요. 110cm가 저게 110cm고 얘가 한 80cm 정도 됩니다. 90cm인가 80cm인가 100cm인가 오락가락하네요. 오래돼갖고 까먹었어요. 그래갖고 요 정도 되는데 요 거리대 한 2개 정도 놓고 키우면 병충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깍지가 생기고 뭐 응애가 생기고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많지 않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많아지면 또 이제 화분을 자주 들이면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창문을 매일 열어놔야 되냐고. 매일 안 열어놓고 키우셔도 돼요. 저는 하루에 한 번 열어놓을 뭐 이걸 주구장창 열어놓는 게 아니라 3분에서 5분, 10분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는 거고요. 이게 유튜버들은 활짝활짝 열어놓죠. 그걸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는 그걸로 이제 인해서 수입 창출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창문을 열어놓고 팁을 줘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여주는데 굳이 그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쿨하게 그냥 뭐 잠깐 열어놓는다 해서 얘네들이 병충해가 생기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저건 있어요. 물을 진짜 예쁘게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다육이를 아주 예쁘게 보여야 돼. 그러면 창문을 아주 그냥 열어놓고 살면 좀 더 예뻐지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근데 굳이 거기까지 내가 진짜 얘를 빡세게 예쁘게 해갖고 구독자님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럴 게 아니라면 그냥 이제 적당히 예쁘게 키워서 적당히 이렇게 예쁘게 저기 하는 게 좋은데, 그걸 굳이 주구장창 이거 스트레스죠. 늘상 열어놓는 것도 미세먼지 확인해야 되고 뭐라고. 근데 저는 초보 때 한 4, 5년 정도 초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4, 5년 정도는 거진 문을 뭐 하루에 2, 3번 진짜 청소기를 돌리고 문을 열어놓는 거지, 다육이 때문에 환기를 시켜주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냥 조금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어떻게 예쁘게 키우는 정보를 얻는 건 있었지만, 그거를 주구장창 다육이 때문에 올인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런 건 없어서 그래도 예뻤어요. 거리대가 없어도 그래도 라인을 어느 정도 살짝 그리는데, 이제 뭔 차이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육이 같은 게 이렇게 주구장창 그늘에 있는데도 형태를 유지하는 애들이 있죠. 형태를. 근데 얘 보세요. 얘도 약간 조금 우짜랄라 그러죠. 요런 애들은 제가 이제 처음에 너무 초록빛을 띠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우짜랄 확률이 높아요. 아주 짱짱하고 라인이 그나마 이렇게 콜로라타, 얘네들은 잘 죽지도 않고 라인이 이게 살짝 있고 손톱도 빨갛죠. 요런 애들은 베란다 안에서도 요 정도 빛깔을 내거든요. 요 정도 빛깔 내고 요 정도 짱짱하게 죽이지 않고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게 콜로라타야. 요런 애들. 뒤에 있는 황홀한 연꽃, 그리고 루비 브러쉬. 황홀한 연꽃이랑 루비 브러쉬랑 너무 똑같고, 거진 뭐 콜로라타 비주얼도 거진 얘네들 요렇게 생긴 애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에케베리아 속이라면 장미꽃 형태의 꽃 형태를 가진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에케베리아 속이라고 그래요. 입장이 좀 넓고. 근데 이렇게 보면 입장이 얇고 요런 애들 있어요. 얘도 에케베리아 속인데 요런 애들은 조금 웃자라요. 라즈베리 뭐 베리 정도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초록빛을 조금 강하게 띄는 애들, 햇볕을 달달 구워야 되거든요. 그런 애들, 요런 애들. 얘가 얘 똑같은 애인 것 같아요. 얘가 레드벨벳인 것 같은데, 레드벨벳인데 많이 웃자랐죠. 미나도 그나마 덜 웃자라요. 빨간 얘가 지금 아주 자줏빛을 했었는데 지금 색깔이 많이 빠졌어요. 베란다 안에서도 자줏빛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요 미나 같은 경우에도 좀 덜 웃자라요. 근데 너무 이렇게 창들 저렇게 보면 얘도 그나마 괜찮은데, 얘가 블랙 로즈예요. 이름은 블랙 로즈인데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애인데요. 얘가 예쁜 애인데, 얘는 그나마 제가 키워본 바로는 둘 옷자라요. 햇볕을 아주 좋아해요. 빨간 애들은 햇볕을 아주 좋아하는데, 베란다 안에서도 저 녀석은 색깔을 여름에 많이 빼지 않고 빨갛게 있어갖고 제가 놀랬는데, 이게 다육이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심하게 빨간, 너무 빨가면서 루밍 같은 애들, 루밍이었나?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렇게 습이 조금 있잖아요. 그럼 되게 물러서 바로 가버려요. 뭐 3개월 내내 장마철이 20년도에 있었는데 물러서 바로 하늘로 가더라고요. 비가 안 왔는, 습도로 걔가 3개월 비가 오기 전에 죽었구나. 오기 전에 이제 막 날씨가 흐리고 습도가 있는 날에 죽는 애들도 있어요. 물을 안 줘도. 근데 이렇게 보면 키우기 쉬운 애들은 창이 제가 제일 쉽다고 얘기했죠. 저기 있는 애들이 창이거든요. 빨간 옆에 있는 애들, 립스틱. 이렇게 립스틱 같은 애들 있죠. 초록색 입장에, 넓은 입장에 빨간 라인이, 이게 점점 햇볕을 강하게 보면 이 빨간 라인이 검게 변해요. 애들이. 그래서 요런 립스틱 종류 애들이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에케베리아 속 이렇게 도테랑 같은 애들이 두 번째로 쉬워요. 근데 가장 쉬운 애들은 제가 창이라고 매일 강조를 하죠. 그래서 초보자님들은 창같이 생긴 애들, 아니면 이렇게 도테랑 같이 꽃같이 생긴 애들, 입장이 넓고
입장이 초록초록한 게 좀 강한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절대 키우시면 안 됩니다. 라인인데도 조금 약간 그리고 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얘가 황홀한 연꽃인데 얘도 지금 겨울 내내 작은 방에 있었어요. 작은 방 컴퓨터 책상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타요. 작년까지는 제가 분갈이 하기 전까지는 아주 안 타고 잘했어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육이는 햇볕이 좋은 창가에서 가끔 가다가 두세 번씩 그냥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5분 10분씩 환기로 시키는 것도 괜찮은데 진짜 빽빽하게 진짜 거리대 가득 다육이가 있다면요,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사시는 게 좋아요.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황풍이 이제 얘네들이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병균, 병충 애들이 좀 이렇게 많아질수록 좀 취약해진다고 보고 적을수록 그게 많이 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찐찐 초보다 그러면 이렇게 꽃같이 생긴 애들, 라인을 살짝 그리거나 손톱에 색깔이 빨갛게 드는 애들, 그런 애들은 웃자람이 덜하고, 이렇게 지금 아이스크림인데 손톱에 색깔도 없고 약간 이렇게 초록기만 있는 애들, 입장이 도톰하고 이런 애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웃자람 성향이 커요. 여기 봐서도 얘가 좀 이렇게 목대가 약간 좀 돌출되려고 말랑하죠. 이렇게 보면 마디바도 조금 두루짜라는 것 같아요. 얘도 그늘에 많이 있는데 얘가 지금 저거예요. 플로라 요런 애들 좀 두루짜라고, 요런 애들이 예쁘게 꽃같은 로제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요런 애들. 그 레드벨벳 요런 애들도 사실 입장이 조금 얇으면서 촘촘하게 있는 애들이 웃자람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얘랑 같은 쌍둥이인데 제가 나눠서 합식을 해준 것 같은데 얘는 완전 돌출이 됐죠. 이렇게 요런 애들이 도테랑 콜로라타 요런 애들이에요. 웃자람 성향이 많은 애들은 요렇게 그 목대 같은 애들 있죠. 목대 있는 애들이 성장이 되게 빠르다 보니까 그늘 아래에 있으면 입장 간격이 등성등성해진답니다. 그래서 요런 목대 있는 애들은 햇볕을 아주 잘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창가 그런 쪽에, 또 베란다 안에 같은 경우에는 화분을 절대 크게 하면 안 돼요. 화분을 작게 해야 얼굴이 더 예뻐져요. 화분을 작게 하면 얼굴이 미워지고 안 클까 걱정하는데 은근 물마름이 빠르기 때문에 물 마름 턴을 빨리 물을 주게 되면요, 입장이 큰 화분에 키운 애보다 더 커지는 성향을 제가 이제 키우면서 오랫동안 경험을 했답니다. 이렇게 짜자잔 어저께 분갈이한 수연을 내놔봤어요. 왜냐면 또 베란다에 또 오래 있다 보면 얘가 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놔봤고, 이렇게 있죠. 얼굴이 완전 왕얼커니. 그래서 지금 이쪽에 벽면에는 해가 빨리 져요. 오전 햇볕 한 10시 반 정도까지 들고 햇볕이 많이 좀 사라지고 좀 은은하게 들어오는 벽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늘진 곳에, 원래 베란다 안에서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그늘진 곳에 있어야 뿌리를 잘 내려요. 너무 햇볕에 쨍한 곳에 있으면 애들이 뿌리를 안착을 잘 못해서 고생을 할 수가 있답니다. 1년 내내. 라디칸스도 이쪽에 좀 옮겨봤어요. 애들이 이제 이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레드 다이아몬드 펄 이렇게 많이 좀 탔죠. 근데 많이 성장했어요.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진짜 많이 컸어요. 화분을 좀 갈아주고 싶었거든요. 작은 화분으로. 근데 또 얘가 분갈이 한 지가 1년이 아주 못 됐기 때문에 막 옮기고 그러면 또 애들이 힘들어요. 제가 분갈이가 제일 다육이들이 힘들어한다 그랬죠. 분갈이가 식물들이 제일 가장 스트레스를 죽느냐 사느냐. 분갈이를 잘 못하면 이제 하늘로 가는 거고, 분갈이를 잘 되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잘 살면서 얼굴도 키우고 그러는데, 분갈이를 식물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큰. 그러니까 너무 분갈이를 자주 해주는 건 베란다 안에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는 적어도 2년에서 3년. 근데 성장이 매우 빠른 애들이 있어요. 얘는 풀을 수연은 한 3년에 한 번씩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그 얘보다 좀 작은 풀을 수연이 있어요. 그냥 수연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은 병충해가 또 장마철에 많이 생기거든요. 성장도 빠르고. 그래서 분갈이를 1년에 한 번씩
수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름비를 절대 맞추면 안 돼요. 여름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맞추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맞추면서 느낀 거는 비에는 사실 균 같은 것들이 생산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온도가 낮은 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균들이 많이 안 생기는데 이제 따뜻한 여름비를 맞추게 되면 약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균, 무름 뭐 그런 발생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름비를 사실 비교하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일반 뭐 다이소에서 파는 영양제를 섞어서 주는 게 훨씬 애들 건강에는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거리대 내놓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물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오는 대로 비를 다 마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는 대로 비를 마치고 느낀 거는 작년하고 20년도 3개월 내내 비가 왔을 때 그때 느낀 거는 여름비가 상당히 되게 위험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은 봄비는 맞춰도 되지만 여름비는 가급적으로 안 맞히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다 맞히거든요. 맞히는데 마치고 느낀 거는 여름비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